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실비는 100세 만기, 그리고 3대 진단비는 80세 만기로 준비하자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보험 두 가지죠. 이 가장 중요한 보험 두 개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파악하고 나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가입 방법을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험의 정답은 없겠죠? 근데 이제 보험을 길게 유지하고 혜택을 잘 보려면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면 어차피 보험은 해지가 된다.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도 납득이 좀 된다 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기니까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의 우선순위를 잘 알자. 우선순위만 우리가 알면 큰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지난번에 만들어드린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실비특약, 두 번째 3대 진단비 특약,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3대 진단비는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런 중병에 걸리면 우리가 퇴사를 해야 되거나 휴직해야 되니까 생활비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따로 모아둔 돈이 없을 경우에 큰 재정적인 위기에 노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병원비야 국민건강보험하고 실비가 있으면 대부분 커버가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특약이 가장 중요하다. 수술비, 입원비, 기타 진단비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실비에서 보장받으면 된다. 포함이 돼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실비는 최대한 100세 상품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장을 최대한 길게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냐? 병원 치료비 보장을 받는 거니까 병원 치료비만큼은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대비가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실비보다 보장은 좀 작아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4세대, 5세대 실비 유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실비만큼은 태아 때부터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가 계속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실비의 보장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항상 실비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1세대 실비 2009년 10월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80세 만기가 또 많습니다. 그럼 80세의 보장이 끊기니까 3대 진단비도 80세에 끊기는데 실비까지 80세에 끊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세대 실비일 땐 일단 유지할 만큼 유지하시고 혜택을 보시는 게 좋아요. 좋죠? 유지하다가 나중에 4세대로 전환하는 게 이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70대 넘어가면 20만 원은 너끈히 넘어갈 것 같거든요. 1세대 실비. 그러면 정말 유지하기가 힘들면 4세대로 전환하면서 전환할 때 100세 보장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실손 전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병력 상관없이 4세대로 전환을 해주는 제도니까 뭐 나중에 5세대가 나오면 5세대로 전환이 되겠죠. 근데 전환할 때 기존 실비 만기가 80세니까 80세까지밖에 안 돼.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대부분은 100세로 전환을 해줄 거예요. 언젠가는 100세 상품으로 이렇게 넘어오시는 게 좋을 수 있다. 보험료도 좀 줄이고 보장은 줄어들지만 보장 기간을 좀 늘려서 100세까지 보장받는 거죠. 그리고 2세대 실비부터는 100세 상품이 많아요. 그렇지만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종합보험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특약으로 들어있는 거죠. 주계약이 상해 사망, 뭐 상해 후유장애 뭐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뭐 종신보험이나 그런 데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계약 만기에 따라 실비보험의 만기가 끝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뭐 주계약이 80세 만기다. 그러면 실비도 80세에 끝나는 걸 수 있어요. 이거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또 자녀보험도 종합보험이나 뭐 태아보험 그런 것들이 뭐 만기가 20세, 30세 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때 실비가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 그럴 때는 실손 전환제도 하면서 100세 상품으로 전환이 되는지 확인 먼저 하시고 안 되면 가장 건강하고 고지 조건이 없을 때 기존 걸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100세 상품 4세대 실비로.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이거 잘 챙겨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것뿐만 아니라 자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실비는 이렇게 마치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대 진단비 최대한 80세 상품으로 하자.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기준 기대 수명이 83.6세. 누구나 다 오래 사는 건 아니다. 아버님이 70대인데 제법 많은 친구분들이 돌아가신다라고 또 하시기도 해요. 뭐 앞으로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무조건 다 오래 사는 건 아니다. 그런 관점도 생각은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진단비 준비 목적, 3대 질병에 대해서 이 진단비는 퇴직이나 휴직에 따른 생활비 마련 목적이다. 근데 80세 이후는 생활비가 대폭 축소되죠. 80세 이후에 거동이 힘들어서 집 밖에 잘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생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고
또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휴직, 퇴직 그런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80세 이후까지 진단비가 반드시 필요한 거냐라는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자, 세 번째, 80세 이후에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저는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하자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중증에 걸리면 그냥 병원에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후는 수술도 하기 어렵습니다. 체력이 못 받쳐주고 면역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80세 이후에 이런 중병이면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단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실비가 있고 병원 치료비 어느 정도 대비가 되고 그 전에 또 모아둔 자금 가지고 병원비 처리할 정도가 되면 반드시 진단비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90세, 100세보다 보험료가 절감이 되잖아요. 80세 만기로 하면. 그러면 뭐예요? 결국 보험 유지 확률이 높아진다. 보험은 나만 가입하는 게 아니죠. 가족이 다 가입하잖아요. 가족 모두가 80세 할 거를 90세, 100세로 가버리면 전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또 뭐 암 진단비만 하는 게 아니고 후유장애 또 다른 특약들까지 다 90세, 100세로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간다. 올라가면 위기의 순간에 결국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가 될 수 있다. 보험 10년 유지율이 10%대다 말씀드리는 거죠. 대부분 어차피 유지 못한다. 보험료를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20년, 3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가정의 재정적 위기를 넘어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예요, 월보험료를. 다섯 번째, 앞으로 60년, 70년 후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30세에 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90세, 100세 보장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는 60년, 70년 후를 대비하는 플랜인 거거든요. 너무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60년, 70년 아직 살아보지도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앞으로 60년, 70년 후를 지금 가입한 보험으로 잘 대비하겠다. 그게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만약이라도 백신이라도 개발되면 진단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의료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질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너무 긴 시간 동안 보험을 유지하고 그걸로 혜택을 본다라고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가입 시기를 끊어야 되는데 굳이 90세, 100세로 꼭 할 필요 있냐. 그런 차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90세, 100세 화폐 가치 하락이 더욱더 노출이 되죠. 언젠간 끊어야 되는데 그냥 80세로 끊자라는 거예요. 20년이 더 지나가면 화폐 가치가 또 한번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가입할수록 진단비가 부족한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3대 진단비 80세 만기로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6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건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월보험료를 무조건 줄여야 우리가 보험을 유지하고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야 결국 해지가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굳이 90세, 100세를 조금 더 비싼 보험료로 내면서 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의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냥 80세 정도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마무리할게요. 실비가 가장 중요한 보험입니다. 다른 어떤 보험도 실비보험에 발끝만치도 못 따라와요. 계속 말씀드리죠. 실비보장을 최대한 길게 그래서 끌고 가야 된다. 보장을 좀 줄이면서도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비싸니까 나 해지해야지. 해지하면 큰일 납니다. 해지가 아니고 전환이다. 실손전환제도, 계약전환제도 잘 활용하시고 100세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것도 체크를 하시고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대 진단비는 가장 큰 위험을 대비하는 정도, 큰 위험을 살짝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80세까지 준비해서 보험료를 일단 무조건 낮추시고 그 낮춘 보험료를 노후자금 준비하는 용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후자금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가정들은 어떻게든 보험료를 봐서 보험료가 비싸게 나갈 수 있으니 여기서 보험료 줄인 돈에다가 조금 더 합해서 그 돈으로 그때부터 노후자금을 차근차근 준비하면 오히려 그 돈이 나중에 더 큰 자금으로 모일 수 있다. 보험으로 모든 걸 대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산을 더 늘려가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일찍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노후자금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보험료 줄이고 그 돈으로 노후자금 잘 마련을 하자. 노후 파산을 막아내자. 그런 차원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